자, 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복조 시즌3 진행을 맡고 있는 임승진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 민태민 위원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지난주처럼 대상 경주가 2개가 열립니다. 네. 서울에서는 스포츠 저선배, 네, 그리고 부산에서는 부산 일보배. 네, 부산 일보배. 각각 이제 하이라이트 경주들이 준비되어 있고, 서울이 토요일 날 13개예요. 네, 13경주. 13개이고, 제주 교차가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네, 하나가 줄었어요, 평소보다. 제주 교차. 3개 하나가요? 네. 네, 그리고 일요일 날도 서울 10개, 부산 6개. 이렇게 해서, 자, 8월 이제 셋째 주 경마가 진행이 되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휴장 각 경마장별 휴장이 끝나고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추석 휴장까지는 이대로 쭉 갈 텐데, 자, 추석 휴장까지 저나 민태변이나 열심히 또 달려볼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VIP 팬들과의 약속, VIP 특별 문자 결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 경마에서 자세히 좀 마번을 불러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 주특기라 할 수 있는 서울은 조금 부족함이 있었고요. 대신에 금요일 부산 경마에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5경주를 발송을 해드리면서 4개를 배당 보시면 아시겠지만 8.1배에서 27배까지 여러분께서 딱 때리기 좋은 그런 배당으로 연속 적중을 좀 이어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주는 서울, 부산, 제주 할 거 없이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꼭 좋은 성적을 한번 만들어내겠고요. 특히나 지난주에 좀 많이 문의가 왔어요. 제주 경마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제주 경마가 다시 한 주 휴장 이후 시행을 합니다. 제주도 지금 통화를 해보니까 지난주 8월 6일까지 조교하고 주로를 다 엎었다 그래요. 싹 갈아엎고 조교를 지금 못했습니다. 제주 말들이.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 조교만 가지고 지금 제주 경마가 펼쳐질 것 같은데 그런 내용까지도 지금 완벽하게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역시 좋은 결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임하는 각오까지 민태민 위원의 말 잘 들었고요. 승부처 공지 드리고 곧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태민 위원이 11경주와 13경주를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11경주를 메인으로 준비를 했고 8경주와 10경주 임승진의 승부처는 8경주와 10경주다. 메인은 8경주다. 쪽으로 공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8월 15일 광복절이네요. 8월 15일 토요일 연마 제1경주부터 정복조 시즌3 전마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06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11마리가 출전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토요일 1경주긴 합니다만 정말 힘을 좀 이빠이 실어서 한방 때려버릴 생각인데요. 그만큼 이제 기대감이 가는 말들이 몇 마리 나왔는데 일단 민태변의 시각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좀 전력 미지의 마필들이 나오는 경주를 승부처로 많이 잡는데 이번 주 토요일은 후반부에 11, 13경주를 잡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임승준 의원님은 여기 좀 재미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1번 클린업 킹을 빼고는 다들 지금 조금 일말의 불안감들을 다들 갖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찜찜합니다. 1번 클린업 킹은 제가 지난번 현장 예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섬광이를 축으로 해서 위너스 글로리와 금빛 로드 이렇게 때리고 받치는 두 구멍으로 첫 경주를 잡아냈던 기억이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마방 기대주로 성장할 말들이 많아서 요번에 클린업 킹은 한번 1번 게이트지만 배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단연 돋보입니다. 상대 약해졌고 1번 잡았고 또 훈련도 좋고 그래서 1번 클린업 킹을 저는 강축으로 좀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1번 클린업 킹을 세게 본다라는 게 민태민의 시각이었고 제가 이제 1경주긴 합니다만은 좀 강하게 붙어보자고 했던 이유가 좀 뚜렷한데요. 자, 앞서서 우리 민태민 의원이 설명했던 1번 클린업 킹 가능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얘 말고 지금 더 좋은 놈 2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더 좋은 놈 2마리가 걸려 있고 또 바람만 잡고 사라질 불안마도 지금 하나 또 꽂아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일단은 1경주에 임승진이가 지금 이렇게 기대감을 걸고 있는 이유의 포인트는 바로 11번마 위즈 스피드입니다. 데뷔전 때 인기순위 3위로 팔리고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4일 날 인기순위 2위로 팔리고 잘못된 말이 바로 열하나 위즈 스피드인데요. 두 번의 경주에 페인이 뚜렷합니다. 그 페인이 겉으로 보기에 잘 못 뛰네, 자리를 못 잡았네, 늦바랬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페인에 대한 이유가 기승했던 기수의 어떤 그 느낌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4일 날 경주에서는 체중이 또 11kg가 빠져버렸는데 당시에 조교 다 끝내놓고 나서 금요일 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좀 아까운데 아무튼 그 뒤로 좀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절전을 치렀던 게 열하나 위즈 스피드인데요. 자, 이번에는 저는 실수 없을 거라고 봐요. 열하나 위즈 스피드 외곽으로 밀렸지만 워낙에 짱짱한 잠재력을 지닌 말이고 또 문세영의 3세판이라면 이번에는 실수 없을 말로 해서 갬블을 걸어갈 게고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본회상과 현장회상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 아무튼 임승진이는 열하나 위즈 스피드를 이번에야말로 온다 쪽에 보고 있고 우리 민태민현은 1번마 클린업킹에 강한 기대감을 표시해주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1경주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뒤로 돌려놓고 갬블을 걸만하죠. 1보다 더 센 말이 있다라고 보면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팁을 더 드리자면 우리 민태민이가 또 말을 이해갔기 때문에 지난번에 늦바를 했단 말이에요. 늦바라고 아예 안 갔단 말. 그 말이 이번에 조금 더 힌트를 드릴게요. 등짝까지도 아예 바꿔놓고 아주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갬블이 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2경주고요. 1206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이번 2경주는 아까 1경주에 비하면 진짜 좀 썰렁한 편성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3세 이상 능력이 다 드러난 말, 3세 이상이 먹도록 육군을 벗어나지 못한 덜덜한 애들 간의 접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인데 민태민의 시각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전을 뛰고 이번에 10전을 임하는 8번의 미라클 엔젤을 간만에 좀 세게 노려볼 생각입니다. 최근에 말이 좋아졌지만 상대가 좀 강했어요. 그래서 실전 막건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았던 것이 미라클 엔젤인데 사실 4월 19일 날 제가 이게 조교가 좋아서 한번 노려봤는데 발주기 안에서 기립을 해버리면서 주행 중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좀 편성을 살피고 있었던 말이었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이번에 훈련이 참 많이 좋아졌어요. 그 바깥쪽에 장산호랑이라고 국산 2군 마필인데 스피드가 있어요. 또한 장산호랑이가 습성 자체가 앞에 혼자 가면 못 뛰고 옆에 말을 두고 뛰었을 때는 좀 더 나은 탄력을 끌어내는 게 장산호랑인데 걔를 바깥쪽에 두고도 뒷직선까지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전개로도 선행마 뒤를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전개고 그래서 모든 측면에서 이 8번 미라클 엔젤이 10전 만에 드디어 목매 기대해왔던 첫 입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8번마 미라클 엔젤 최근에 3차를 하면서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고 이번에는 조교까지도 우리 민태민현이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추천의 이유를 해주셨고 저는 참 고민이에요. 지금 여기 말 사이즈로만 보면은 7번마 킹라이트죠. 말값도 6,500만원짜리 오피스 새끼고 좋은데 문제가 조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조교 때 워낙에 개겨요. 개겨서 항상 조교를 제대로 못하고 또 요번에는 그나마도 역으로 조교 하도 악벽을 벌이니까 역으로 조교를 하면서 일단 신경은 많이 써놨는데 역방향으로 조교를 한 마리가 얼마나 조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인 사이즈 면에서는 7번마 킹라이트의 선택 가능성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꼭 안고 가야 되겠다라는 판단이고 나머지 말 중에 진짜 별 볼 일은 없습니다만은 5번마 미라클 돌풍의 선행 버티기 말이 워낙에 짧긴 합니다만은 워낙에 편한 독댕이고 또 이원종이 직전에 이어서 감량을 그대로 살리고 있기 때문에 5번 미라클 돌풍까지도 가능성이 되겠고 혹시 다른 말 보는 말 있어요?
사실 뭐 거리가 1300만 됐어도 JS 킹을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1200 거리에서 과연 추입 타이밍을 얼마나 빠르게 좀 잡아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저는 뭐 구멍수 한 구멍 정도는 좀 포함을 시켜야 될 게 JS 킹 3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아무튼 8번 미라클 엔젤, 7번 킹라이트 이런 애들은 필수 배팅권이 될 것 같고 5번이나 3번 또 1번까지도 지난번에 떼었던 정도만 떼어주면은 여기서도 뭐 가능권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306등급 경주고요. 모두 8마리인데 자, 이번 경주는 아마도 5번막 퀀텀 리프가 배당판의 인기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39조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22조 말입니다. 22조 말이고 또 지난번에 이찬호가 탔는데요. 당시에 문세영이가 아까 1경주에 설명드렸던 위즈스피드하고 더블이 되면서 기승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당시에 기승 못할 때도 굉장히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이것까지 탔어야 되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또 가서 깨졌습니다. 근데 편성이 좀 셌던 느낌을 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막 퀀텀 리프가 이제 문세영인데 퀀텀 리프를 우선으로 해서 경기를 풀어가야 될 느낌이고 또 그럴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민태민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퀀텀 리프가 이번에 아마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찬스를 잡은 것 같아요. 뭐 문세영 기수고 34조 라운 스마트와의 그 구기군 상당히 스피드 좋은 말하고도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뭐 오는 저도 인정하는 상황이고 아마도 배당판 최저 배당이 7번 이손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겠는데요. 현장에서의 의지가 좀 관건이긴 하겠지만 지난번에 저는 박현우 교수가 이거 말 타는 거 보면서 정말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숨이. 뭐 전 구간을 바깥쪽 힘도 많이 쓰고 모래도 맞고 아주 정말 제 같아도 저 정도 안 탔을 정도로 말을 못 탔던 게 이손인데 5가 선행 가면은 안쪽 말들 접어서 선행 나가면요 바깥쪽에서 7번 이손이 그냥 곱게 선입권만 자리 잡아주면은 요건 57 깜빡이도 좀 가능성이 있는 경주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뭐 저는 유력하다고 봐요. 네. 아까 우리 민태민이 이제 좀 언어를 좀 순화적인 언어를 쓰면서 박현우가 말을 진짜 잘 못하더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당시에는 그 원래 이 말이 최원준이 예.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최원준이 그때 당시에 최원준이가 어머니가 상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최원준이가 말을 못하는 상황에서 박현우가 탔는데 흔히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능력 검사 해놓은 기수한테 기승계를 주기 위해서 혹시 뭐 기승전결라든가 되면은 잡바이를 때려버리고 다음에 또 기승계를 주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난번에 이소는 아예 조교 때부터 의욕을 보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실전에서 당연히 박현우가 저 바닥에 누워버렸고요. 근데 이번에는 뭐 충분히 돌아오는 최원준이가 충분히 가르고 닦고 조이고 나오기 때문에 민태민의 의견 5번, 7번 저배당이지만 한방 힘을 실어줄 수 있겠다라는 쪽에 동의를 좀 하고요. 부산에서 올라온 4번 엔젤파크는 어때요? 여러분 잘 지금 전적지를 보시면은 이 마필 자체가 워낙 둔탁했던 마필이 지난번에 4월 17일 날 이제 마지막 부산 경주에서 20km가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배당판도 사뭇 그 바람이 좀 많이 불었던 게 엔젤파크라는 말이었는데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30조 말이에요. 울줄리 마방. 근데 이번에 서울에 올라와서 보니까 주행할 때 자세가 좀 높긴 해요. 앞다리를 좀 찍어 뛰는 힘만 갖고 뛰는 좀 단점은 있는데 의외로 스포시의 이 주폭이라든가 탄력감 자체는 상당히 좀 파워풀했던 게 4번에 엔젤파크라서 저는 57 기본에다가 역시 앞다리가 높은 장비 촌복이라든가 4번의 엔젤파크 이렇게 힘 좋은 두 마리 정도가 도전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고요. 1000m 6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12마리. 자, 이번 경주는 12마리 모두가 2살짜리 생망아지들 간의 접전인데 생망아지,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은 망아지들 간의 접전이지만 그래도 뭐 언뜻 한 4-5마리 많게 적게는 한 2-3마리 이 정도로 압축이 되는 전략이 우열이 좀 드러나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민태민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눈에 좀 보인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1번 딕시 플로잇이 좋습니다. 엑스플로잇 자마들이 힘은 좋지만 그 힘을 위주로 뛰다 보니까 스피드가 좀 덜 나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데뷔 초기에 뭐 예전부터 더그루미지 레드, 엑스플로잇, 커맨더블 이런 애들이 이제 조기에 완성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 이 딕시 플로잇은 엑스플로잇 자마치고는 체형이 좀 얇아요. 체형이 얇은데 제가 훈련 내용이라든가 주행 검사 때 걸음을 보니까 발이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이거 뭐 엑스플로잇 새끼답지 않게 약간의 그 엑스플로잇의 특성을 반대로 나오는 지금 1번 딕시 플로잇인데 원게이트까지 받았고요. 뭐 훈련도 잘했고 그래서 저는 1번 딕시 플로잇을 충막감으로 좀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요. 엑스플로잇 새끼지만 그 혈통과는 그 반대되는 느낌의 힘보다는 스피드를 위주로 뛰는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10조에서도 뭐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능력 검사 때보다 더 좋아졌다라는 내용으로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더라 전달해드리고요. 자, 나머지 말 중에 이제 2번마 샛별이와 5번 마상 규제 그리고 8번마 미래의 주역 이런 애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전력을 좀 갖추면서 데뷔전 때 지금 바로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2번마 샛별이 같은 경우에는 46조 말이라는 게 좀 찝찝해요. 46조 양재철 조교사가 신마 승부를 그렇게 막 좀 세게 가지 않는지 아닙니까? 그게 좀 문제라는 판단이고 말은 준비가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문제고 자 신마 승부하면은 또 20조 배대선 조교사 아닙니까? 바로 5번만 마상기제인데 얘가 괜찮았어요. 주행검사 내용과 더불어서 월요일 수요일까지도 말이 좋아서 제가 좀 노려보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좀 찜찜한 게 목요일날 그 집에 같이 나오는 그 화이트선이라고 백광새끼가 있는데 걔랑 아웃이라는데 못 쫓아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좀 찝찝하고 또 8번만 미래주역도 7천만 원 주고 사온 망아지긴 하고 또 짝수도 있는데 이 집도 또 신마승부가 좀 약한 집이고 아무튼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쪽으로든 아무튼 귀결 되는 게 우리 민태민 의원이 추천했던 1번마 딕시 플로잇 같아요. 그래서 1번 딕시 플로잇은 여러모로 조건이 갖춰졌다라는 판단에 저도 동의 한 표를 좀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도 이제 망아지 신마 경주다 보니까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고 좀 더 분석은 필요한데 일단 뭐 1번 딕시 플로잇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서 제가 또 하나 노리는 복병 하나만 추천을 가볍게 드릴게요. 바로 10번의 합작품이라는 마필인데요. 이 말은 코로넬 존이라고 그러니까 51조에 있는 콜미 로켓의 형제마예요. 전형적으로 완전 스피드형, 조기에 완성되고 스피드가 아주 뛰어난 혈통인데 주행검사 때는 힘이 조금 덜 찬 모습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뭐 18조 망아지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때도 곧잘 뭐 조교를 안 하고도 때릴 정도로 18조에도 신마승부가 좀 있는 상황이고 훈련 내용 때도 나름대로 19조 빌리부유하고 병합하면서 괜찮아요. 뒤도 잘 들어가고 완성도가 좀 높아가지고 현장에서 뭐 이거 1놓고 딱 걸림말이 있으면은 좀 분석 한 번 더 해보고 승부로 갈 생각인데 1템 맞고는 좀 기본으로 공략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추가적인 설명까지 아울러서 정리하면서 사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경주고요. 1000m 5등급 경주입니다. 모두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언뜻 보여지는 인기마가 1번마 쿼드리가인데요. 이게 지난 5월달에 뛰고 나서 지금 거세를 하고 나옵니다. 근데 거세를 하고 나와서 제가 보기에도 또 마방에서도 베스트는 아니지만 또 경주 공백도 있고 그래서 근데 또 여기가 경주거리가 또 1000m 아닙니까? 1000m 1번 게이트라서 무시 못할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런저런 상황과 더불어서 민태민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m 최단거리 최근에 좀 많이 있어요. 국산 5군 이번에 국산 5군이고 2군에서도 이제 또 단거리 경주가 계속 있는데 저는 이 레이스 자체가 최근에 보면은 상위군 단거리에서 의외로 그 앞선이 무너지고 날라오는 추임마들이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건 뭐 그 거리에 딱 짧게 쓸 수 있는 구간에 힘을 쓸 수 있는 말들이 많이 그 하위군에 내려왔기 때문에 단거리 내려왔기 때문에 많이 뛰는 건데
여기는 가만히 보면은 그 짧은 구간에 폭발력을 끌어낼 수 있는 말이 그닥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 콰드리가 선행 가고 앞장 뜨고 바깥쪽에 바로 11번 여이킹이 딱 붙는 순간에는 여기 그 1하고 11하의 스피드를 따라가면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말은 크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1, 11하의 두 마리 땡땡 그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댕댕 막건이라고 하죠. 요 막건이 좀 저배당이지만 메리트 있는 막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난 반댈세. 우리 민태맨이 이제 댕댕 막권, 1열하나 막권을 이제 추천을 했는데, 아까 내가 1번 막 콰드리가도 거세 이후에 지금 공백 갖고 나왔다. 근데 얘는 이제 1번 게이트고 1000m라서 무시는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이유고, 뭐 그래도 1번 콰드리가는 그나마 볼만 하겠죠. 근데 11번마 여이킹 같은 경우에는 짧은 거리 선행마이긴 하고 또 순발력도 있긴 합니다만은 지난 6월 달에 뛰고 나서 지금 2달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션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베스트가 아니에요. 그리고 부민호 기수가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지금 지난주에 한 마리 탔나? 당찬 톤이죠. 한 마리 탔고 이번 주에 몇 마리 타고 있는데 경주 타는 감각이 아예 없더라고요. 아예 부민호가 제 생각에는 뭐 한 달 정도는 타봐야 감각을 좀 익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나 여이킹을 곧장 노려본다는 것은 좀 반대 입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민태민 의원이 따라와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말이 마땅치가 않다고 그랬는데 저는 있다고 봅니다. 7번마 캐논 스파이더 같은 경우가 최근에 각지를 완전히 바꾸면서 추입형으로 각지를 바꿔내고 있고 또 8번마 아웃캣 같은 경우에도 얘가 초반에 무리해서 그렇지 붙들고 딱 있으면 한 발을 또 쓰는 말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쪽으로 좀 방향을 트는데 아무튼 이번 오종주는 뭐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느냐. 그러니까 마권 자체가 좀 극단적으로 나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 좀 참조해 주시고 우리 민태민 의원님 마권이 틀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또 제게 맞았다는 소리도 아니고요. 저는 좀 그쪽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우리 민태민 의원은 따당 마권의 쪽에 그림을 좀 그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7, 8 중에서는 이 캐논 스파이더보다는 8번이 좀 낫더라고요. 감량이 좀 먹힐 찬스죠. 마체가 얇은 말이라서. 그렇죠. 오케이. 일단 1, 8은 그러면 뭐 같이 가는 건가요?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지금 1번마 콰드리가는 인정하는 쪽으로 아무튼 좀 헷갈리는 경주예요. 지금 분석으로는 지금 8월 13일 목요일 밤 10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마표를 막 받고 또 책에 올리는 마번 쓰고 또 책에 페이지 쓰고 부랴부랴 준비하고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이 나올 리가 없죠. 조금 더 분석을 통해서 저나 민태민이나 좀 더 분석을 통해서 좋은 막권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고요. 1205등급 경주입니다. 여기는 안말 경주입니다. 모두 11마리가 출전하는데 자, 민태민의 시각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드퀸이 원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좀 상당히 많은 인기가 실릴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사실 말이 좋은 게 없어요. 좀 어그적대고 좀 제가 상당히 싫어하는 스타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리 좀 숏다리에다가 어그적대고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난번에는 뭐 약한 편성에 나홀로 독댕을 나가서 여유있게 우승을 거두었지만 이번에는 굳이 저는 1번을 놓고 공략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요. 저는 이번에 4번 대천 스토리를 좀 재밌게 보려고 합니다. 11월에 뛰고 7월 달에 휴양을 갔다 왔는데 이게 내용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그 전에 뛴 내용을 봤을 때는 따라가서는 장담 못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휴양 공백 그리고 외곽 10번 게이트를 극복하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겼던 게 이제 4번 대천 스토리인데 자 여기는요 1번 윈드퀸이 나간다 하더라도 바깥쪽에서 차분하게 결대로 아주 최적 전개를 뽑아낼 수 있고 일부러 이번에 조교를 좀 약하게 가는 게 오히려 한번 앞선에 가서 버티고자 하는 그런 포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번 대천 스토리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자꾸 민태민의 의견에 딴지를 거는 듯한 방송이 계속 되고 있는데 또 딴지 한번 좀 걸어야 되겠어요. 왜냐면
지금 4번 대천 스토리가 지난번에 공백, 이번엔 정상주기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고 조교를 가볍게 하는 게 그렇죠. 흔히 통상적으로 이제 선행마한테 갱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볍게 하고 댕을 쏘는 경우가 많은데 알고 보니까 무릎이 안 좋다고 그래요. 무릎이 안 좋아서 조교를 세게 못했다. 근데 뭐 이게 거의 마방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마방에서 때는 나온 내용이에요. 그냥 이상 없어요. 멀쩡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으로 조교가 약해졌다라는 거고 우리 민태민이는 조교가 약해도 보여지는 컨디션에 문제가 없고 또 기본 사이즈상 앞에 가버리면 돌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말이다. 이런 뜻으로 다른 말이 무엇보다도 뭐 확 눈에 들어오는 말이 약하니까 편성이 약하니까 뭐 그것 아무튼 충분한 이유가 됐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4번 대천 스토리가 아무튼 그런 저런 상황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나머지 말 중에 6번마 원더라이가 지난번에 인기순위 10등으로 팔리고 입상을 하면서 배당을 터트려낸 말인데 기본적으로 없던 능력이 생긴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갖고 있는 잠재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쭉 어떤 게 못됐던 이유였냐면 흙에 대한 적응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흙 맞으면 빠꾸해버리고 흙 맞으면 빠꾸해버리고 또 말도 좀 안 좋았고요. 상태도. 근데 지난번에 이여기가 절묘한 전결을 풀어내더라고요. 선두권 외곽에 딱 붙이면서 흙을 안 맞췄고 또 때마침 상태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배당을 터뜨렸는데 이런 말들은 저는 조씨가 그대로 간다고 봅니다. 없던 능력이 그러니까 배당을 터뜨리는 말 중에 뭐 전개가 기가 막히게 풀린다거나 뭐 개발에 땀나서라든가 이런 이유가 있는데 이 6번마 원더라인은 저는 기본기가 있는 말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6번마 원더라인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겠고 우리 민태민녀는 4번 대천 스토리의 잠재력을 1순위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진짜 각이 많이 다르네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좀 달라요. 예. 좋습니다. 뭐 경마 앞에서 각이 같다는 게 이상하죠? 그렇죠. 여러 가지 각도가 어마어마한 변수가 있고 그런 게 경마인데 거기서 너도 일사야? 나도 일사야. 이런 경우 그러니까 뭐 서로 간에 뭐 전문인이 아니고 일반 경마 팬이라면 뭐 너도 일사냐 나도 일사 갈란다 얘기하겠지만 또 이게 또 2차, 3차 분석을 하다 보면 그렇죠. 또 각이 맞춰질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맞춰가고 예. 뭐 그렇게 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토론은 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좀 즐길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 참고 좀 해주시고요. 자, 7경주입니다. 1405등급 옷 9마리가 출전하는데요. 저는 여기 강대가리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바로 3번마 이광사석입니다. 직전에 태양왕 1등에 이광사석이 압도적으로 깜빡이 팔렸단 말입니다. 근데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왔는데 레이스가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못 들어온 말 같으면 제가 뭐 쳐다보지도 않겠지만 레이스가 완전히 꼬여버린 상황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게 이광사석이고 이번에는 신영철이가 그 아쉬움에 그야말로 제대로 갈고 나옵니다. 저는 이거 무지막지하게 세다고 판단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신영철이가 실수 없을 것 같다라는 강력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승진의 추천만은 3번마 이광사석이 되겠고요. 민태민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 에마가 2마리가 나오는데 그게 첫 차를 탔던 이광사석이죠. 임승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이광사석. 처음 때릴 때 짭짤하게 좀 잡아냈던 그런 마필이었고 또 계속 지금 센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부산의 한강의 기적까지 들먹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의 말이 이제 임승진 의원님하고 저쪽에서 이제 맞추고 TV 방송 때 데뷔전을 치렀던 요 비세리온이라는 말이 또 다른 제 관심마입니다. 38 2마리가 능력상 한 수 위의 말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딴지를 걸 수 있는 한 마리가 나온다면은 직전에 그 라운트로이의 경주력의 변화는 우리가 일명 얘기해서 좀 걸음발이 터진 게 아닌가. 뭐 똥말구미에서 14마시는 이광사속이나 빗세리온도 가능한 착차긴 한데 마지막에 여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서 38 기본에다가 7 도전 뭐 이 정도 인기맛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저도 좀 동의를 해요. 그대로 동의를 하고 7번 말 라운트로이 같은 경우에는 말이 스태미나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일부러 1400을 쓴 거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편성을 5군 순군전에 워낙에 센 말 두 마리를 만나버려서 순급전에 좀 약한 말들을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이번 주 5군 경주가 굉장히 많아요. 한 4개, 앞말 경주 빼놓고 한 4개 되는데 왜 이렇게 센 말들한테 갖다 붙여버렸는지, 자신감인지 뭐 쓸데없는 자존심인지 뭐 같아요? 뻔히 누가 나올 줄 알았을 텐데. 그렇죠. 저는 뭐 라운트로이도 사실은 좀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이신영 조교사가 원래 예전부터 좀 이렇게 도전 정신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그 필소곡 같은 것도 3군 뛰다가 1군에다 바로 점핑으로 그냥 대상 경주 출전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마방 자원 넉넉하니까 한번. 근데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는. 라운트로이. 라운트. 왜냐면 지금 여기가 38 광택 막권이 지금 너무 센데 굳이 여기다 나왔어야 될까? 아니면 다른 데 나와서 그냥 대가리 넣고 까는 편성에. 그렇죠. 대가리 믿고 가는 편성에 남들 승군전이라고 믿어 못 믿어 할 때. 이거는 일단 액면으로는 38 중에 하나가 잘못돼야 7이 그 다음 순위니까. 그러니까 참 좀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7번 라운트로. 문수행이가 여기다 쓰라고 그랬나? 좀 아쉽습니다. 라운트로이 생각했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200m고요. 혼합 4등급 모두 14마리고요. 이번 8경주는 저 임승진이가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제대로 놓고 깔 말에 대한 확신, 충마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경주라서 승부처로 준비를 했고, 나머지 말 중에 또 불안한 인기마도 있고, 뭐 승부 경주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충마에 대한 확신, 바람만 잡고 사라질 불안한 말 한 2마리, 그리고 덜 팔리지만 정말 메리트 있게 한번 들이댈 말 2마리, 이 정도로 해서 딱 와꾸가 좀 짜여진 느낌인데, 근데 이번 경주는 제가 그 믿고 때릴 말이 배당판의 인기 1위가 아닐 거예요. 배당판의 인기 순위 한 3, 4위 정도. 뭐 좀 팔리면 2등 정도, 좀 덜 팔리면 4등 정도로 팔릴 말인데, 자, 그놈 놓고 좀 갬블을 걸어가려고 생각 중이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임승진이가 사전 본회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장 속보 전에 그 전날 미리 내용과 더불어서 압축 막공까지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본회상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녹음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8경주 임승진이의 강력 승부처라는 점까지만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8경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1404등급 경주입니다. 14마리입니다. 민태민의 시각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을 해지를 했습니다. 6번 위즈 히어로인데 아마 뭐 이거 후진입은 신청을 했겠죠. 보통 이러더라고요. 끝번 신청하던 말들이 끝번 해지하면 후진입이 가는데, 위즈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뭐 단연 스피드가 뛰어난 말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게 1등을 풀레일이라는 좀 기복마한테 간신히 이겼던 모습이었는데, 저는 그 태풍 돌파를 얘가 위즈 히어로가 죽여준 거예요. 사실상 죽여주고 그 어부지리를 풀레일이 취하게 된 거고, 위즈 히어로는 한 마리의 능력말을 제껴내고 따낸 우승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게 6번 위즈 히어로고요. 이만한 구미라면은 뭐 앞에 가서 한 번 더 돌릴 수 있는 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얘가 약한 구미인가요? 글쎄 여기 다 인기마가 보이는데 저는 다 하나씩 뭐가 불안해 하면은 하나씩 좀 언급 드릴 수가 있는 불안감이 있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6번마 위즈 히어로. 한때는 문길이 40점 손문길 조교사가 뭐 오크스까지 뭐 가야 되겠다라고 거품을 좀 물었던 말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 4월 26일 날
장거리를 써본 거예요. 1700 장거리 통과하면은 오크스에 나가겠다라고요. 근데 장거리에서 택도 없이 깨져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본분을 찾은 겁니다. 그러면서 일반 경주에 나왔고, 자, 이번에 2달 반 만에 나오는데 잠재력 사이즈 면에서 충분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게 민태민의 시각이었고, 저는 이번 말 로얄 빅토리 쪽에 좀 인정을 하려고 그래요. 최근에 지금 꾸준한 상승세, 완벽하게 완연하게 힘이 찬 모습을 보이면서 5군에서 2번, 4군에서 연타, 계속해서 지금 연타를 때리고 있는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4군에서도 2착이 2번이지만 대가리 쳤던 송암스타, 또 승리여제 이런 애들과 거의 뭐 맞다이의 저력을 보였단 말이라서 부담 중량 1.5 늘어난 것만 빼고는 저는 하자가 없다는 판단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로얄 빅토리 민태민녀는 이번 위즈이어로 쪽에 우선 관심을 갖고 있다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입니다. 1800 3등급이고요. 모두 8마리인데 임승진이의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준메인 승부처인데, 여기도 아까 제가 8경주 때 언급드렸던 것처럼 충마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차권에서 바람만 잡고 사라질 말도 있습니다. 충마 한 마리를 먼저 오픈을 할게요. 바로 2번마 럭키 뮤직 놓고 갈 거예요, 제가. 지난 7월 12일 경주에서는 2달 만에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뭐 선역기도 있었고 또 발굽도 안 좋았고 이래저래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었죠. 당시에 제가 현장에서도 인기순위 1위로 팔리지만 저거 놓고 할 말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절전을 쳤는데, 이번에는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좋아져 있습니다. 완연한 호전세를 보이고 있고, 또 앞말이긴 합니다만 예전부터 뭐 강단이 있는 근성을 보였던 말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부담 중량도 500g 빼주는 것도 얘한테는 앞말이기 때문에 더욱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말 럭키뮤직을 일단 대가리 놓고 들어갈 거고요. 지금 6번 그레이드 캡틴 쪽에서 앞에 선행을 안 간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이제 선행 가니까 막판에 좀 서버리더라 해서 원래 그런 말 아닙니까? 이찬호가 당시에 선행 갈 때도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야, 저거 선행 가면 안 되는데 했단 말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따라가는 쪽으로 가닥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까지 드리냐면, 그 따라가는 전개, 그러니까 6번 그레이드 캡틴이 따라가는 전개가 또 다른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전까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 10경주는 임승진의 준메인 승부인데요. 놓고 가는 말은 제가 오픈을 좀 드렸습니다. 이번 말 럭키뮤직이다. 오픈을 드렸고, 그런 것 같고, 쳐낼 거 쳐내고 취할 거 취하면서 성공적인 갬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고요. 1700 혼합 3등급 모두 9마리입니다. 이번 11경주가 우리 민태민연의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가장 자신있다. 적중은 기본에 배당까지 좀 있겠다라는 메인 승부. 그 이유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놓고 때리는 대가리는 9번의 선봉입니다. 선봉. 지난번에는 너무나 센 구미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배 3세마 마지막 레이스 2000m에서 전 사실 이 선봉이 2000m에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았어요. 한 1800 정도까지만 딱이라고 보고 있었던 말이었는데, 뭐 그레이스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끌어냈다는 판단이고, 여기서라면은 뭐 무난히 2등 안에 와줄 강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혼합군이지만 구미가 너무 약하네요. 상태도 최상이고. 그래서 구는 그냥 온다라고 믿고 있는 상황인데, 붙여 때릴 말들이 재밌어요. 인기를 모으고 사라질 수 있는 그 1말의 불안감보다는 완벽한 불안감이 있는 한 2-3마리 정도를 완전히 걷어내고요. 제가 후착으로 보는 건 딱 3마리입니다. 딱 3마리인데 그 중에서 근래 들어와서 제가 여러분께 말이 좋아졌습니다. 배당 노리자 했던 말이 정말 이번에 더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고 경주 조건 유리하고 모든 측면에서 한번 세게 한 방을 때려보고 싶은 경주입니다. 그래서 9번 선봉 놓고 한 구멍 강하게 때리고 한 2마리 정도만 여유있게 깔아 놓는다면은 여기는 뭐 도망갈 구멍도 없고 맞췄을 때 적중의 환수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봐서 11경주를 토요경마에서 가장 자신있게 민태민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민태민과 함께 하셔서 기분 좋은 한고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경주입니다. 1000m입니다. 2등급 경주. 모두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최근에 이런 편성 자주 눈에 띄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경주를 제가 좀 처음에 생길 때는 좀 어려워했어요. 근데 또 몇 번 해보니까 또 가닥이 잡히더라고요. 바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 그런 편성인데, 자, 민태민의 시각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근데 저는 원래 1000m가 요즘 재밌었는데 여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여기는 뭐 다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그 중에서 그냥 인기마 중에서는 전 그래도 그 라운 스마트, 지난번에 불굴의 신화가 58초대를 끊어버렸는데 불량주로에 좀 이점을 받았다고 판단되고, 라운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뭐 불량주로 그런 관계없이 좀 뛴 내용이라서 59초 2번 주파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4번을 인기마 중에 3개 보고, 꼭 노려봐야 될 복병이 5번 라이즈 앤드 샤우트라는 부산에서 이적해온 말입니다. 부산에서 이적해와가지고 54조의 한 마리, 제가 이름이 퍼뜩 기억이 안 나는데 바로 입상한 말이 그 말 한 마리였어요. 그리고 구조말 하나, 52조 아니었어요? 52조. 그 취입으로 박태종 기사 어부지로 그거하고 구조말하고 두 마리가 딱 바로 입상을 한 마리인데, 이 라이즈 앤드 샤우트가 이번에 조시가 아주 좋습니다. 상당히 강한 훈련을 무난하게 소화를 했고 주폭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부산 때보다. 그래서 요게 예전에 부산에서 생구미에서 1200, 1400, 1600도 따라가서 가능성을 보였던 말인 만큼 1000m라면 5번 라이즈 앤드 샤우트의 복병 가능성도 함께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라이즈 앤드 샤우트. 부산에서도 단거리만 나왔던 말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부산에서 올라온 애들이 이게 별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예. 아주 센 말들은 안 올라오겠죠. 그렇죠. 올라올 네, 일이 없지. 네. 근데 좀 뭔가가 좀 하자가 있는 애들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얘도 지금 동수가 저 위에 보고 뭐 호흡이 어쨌나 해서 호흡이 객객거린다라는 소리가 좀 들려서 좀 찝찝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데, 또 우리 민태민 의원이 또 복병 쪽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정리를 좀 했고, 저는 여기 지금 3번마 슈퍼플러키라든가 8번마 불굴의 신화, 이런 애들은 이번에는 컷오프 탈락이라고 봐요. 3번마 슈퍼플러키는 안쪽으로 기대는 게 심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선행을 가야 돼요. 근데 이번 경주 보나마나 선행 못 가요. 임기원이의 빨로는 선행도 안 되는 거고, 또 이 말 자체 스피드도 여기서는 선행을 못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는 순간 컷오프 탈락이라는 판단이고, 또 8번마 불굴의 신화도 직전에 58초 7을 끊긴 했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민태민이 말을 했듯 포화주로 기록 아닙니까? 그리고 직전에 이겼던 애들이 사실 3군에서 별 볼 일 없는 말들 이긴 거기 때문에, 또 말도 전보다 못해요. 말도 전보다 못하기 때문에 8번마 불굴의 신화도 불안마 쪽에 가닥을 잡고 있고, 그래서 보이는 게 저는 6번마 임페라토르입니다. 단거리에서는 짱짱한 선입 근성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앞으로 거리가 늘면 택도 없을 말인데, 단거리에서는 충분한 스피드와 끈기, 근성을 보일 말이고, 이번에 말 조시가 그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또 감량 2천까지 안고 있다면은 저는 6번 임페라토르 쪽에 우선 관심을 갖고 있고요. 우리 민태민현은 4번 라운스마트, 그리고 복병으로 5번 라이즈 앤 샤우트까지도 가능권이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경주입니다. 1400이고요. 이거 마지막 경주죠? 네. 1등급 경주고 모두 13마리인데, 이번 13경주가 우리 민태민현의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준메인 승부처고,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임승진이가 꼭 놓쳐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게 바로 10번마 천망입니다. 지난 7월 5일 혼합 1군 승군전에 나왔을 때는 제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개 팔리고 있을 때 제가 택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였어요. 장거리였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아직도 얘가 잠재력 하나만큼 만땅인데 코너를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바깥으로 좀 삐지는 기가 있어요. 스타트부터, 예전부터 망아지 때부터 그런 기를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군 시절에 2군까지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장거리를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일부러. 그것 때문에. 1400에서 결국에는 우승하고 1군에 승군했는데 1800 나오는 순간 아웃이죠. 아웃이었죠. 근데 또 기회 팔리더라고요. 자, 완전히 잘랐는데
이번에는 1,400입니다. 1,400이고 이가 지금 1등급 편성이긴 합니다만은 뭐 거의 뭐 2등급 같은 1등급 편성 아니겠습니까? 완전 덜덜한 곰이라서 저는 10번마 천망은 이번에는 개인적으로는 뭐 놓고 한번 까볼 생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예, 이번 13경주를 준 메인급 승부로 준비한 민태민의 시각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저는 묻지마 대가리를 10번 천망이 아니라 9번 조이러키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정말 센 굼이었죠. 1200m 대상 경주였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복병으로 추천을 드렸던 게 그때 제가 왓츠빌리지 놓고 최강실러 빛의 정상 조이러키 딱 3마리 추천을 드렸고 그 중에 가장 큰 배당을 형성했던 게 조이러키였는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이 뚝선배 때는 사실 말이 안 좋았다. 하지만 직전 경주를 그 큰 대상 경주를 대비해서 말을 정말 잘 만들었고 상태가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대만큼 뛰었어요. 선행을 나가다가 넘겨주고 경합을 좀 하면서도 근성을 끌어냈는데 조시가 점점 좋아집니다. 지금 페로비치 안장이고 뭐 여기서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몇 번째를 가고 싶다고 하면 다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선행도 포함이고요. 그래서 9번 조이러키는 그냥 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천망이 좋죠. 1400거리는 특성이 좀 있습니다. 센 능력을 끌어낼 수 있어서 9템 막건이 아마 저 배당으로 갈 것 같은데 그래도 기본 배당이 나오는 저 배당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본 막건으로 깔아놓고 근래 들어와서 다리나 허리가 안 좋아서 조교가 좀 안 됐던 말이 상당히 좋아진 복병이 하나 있고요. 또 여기서 전개상으로 꼭 노려야 될 또 다른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9번 조이러키 놓고 배당을 2마리로 깔 거예요. 2방을 까고 천망 정도를 좀 안전빵으로 깔아두면은 여기도 빡빡해 보이지만 뭐 전혀 적중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13경주 마지막 제가 꼭 좀 여러분 늦게 경마장 빠져나오실 수 있도록 참고에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래요. 9번 조이러키는 지난번에 진짜 많이 살아났구나라는 느낌을 확 주더라고요. 초반에 선행 가려고 오바질 하다가 밀려버리고 다시 힘한배를 하고 다시 뛰는데 뭐 그 내용 하나만 갖고도 참 조이러키가 살아났다는 느낌이고 또 이번에 페로비치라 민태민의 의견에 좀 힘을 좀 실어드리면서 아무튼 민태민이가 준비한 강력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웬만한 막권 다 오픈한 것 같아요. 현장 속보를 통해서 마무리 막권 확인하시고 멋진 한구라로 토경마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8월 15일 토경마 정복조 시즌3 방송을 마쳤습니다. 오늘 좀 민태맨하고 열띤 토론을 한 느낌을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거의 1시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열띤 좀 토론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뭐 저나 민태민이나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다각도의 어떤 방향을 잡아드렸고 또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더라는 그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기 위해서 좀 치열한 토론을 좀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일요일마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